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단원 전류 전압 저항의 첫 시작인 이동하는 전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선생님이 전기와 자기 단원을 소개를 할 때 이동하는 전하와 정지한 전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알려드렸었어요. 자, 이 정지한 전하는 즉 정전기라고 해서 2-1단원에서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전하, 운동하는 전하인 2-2단원 전류와 관련된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배움을 같이 읽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배움,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으로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배움을 좀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 전압이 바로 이 전류를 형성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압이 전류를 형성한다. 어떻게?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바로 전류를 형성하게 해주는 거죠.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탐구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을 보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마찰전기로 이 전구에 불을 켜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전기가 통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전기가 통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기는 바로 전류입니다. 움직이는 전하, 즉 전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마찰전기로 정전기를 만드는데 이 정전기가 어떻게 전류로 바뀌는지 그 실험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실험 과정을 잘 보았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정 1에서 털과죽과 스타이로폼 접시는 각각 어떤 전하로 대전되는지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스타이로폼이라는 접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타이로폼이라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타이로폼이라는 것은요, 플라스틱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폴리스타이렌 발포체. 발포체라는 것은 약간 공기가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요. 폴리스타이렌이라는 것은 여기서 폴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많은 원자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의 주 성분들을 폴리라고 보통 앞에 많이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타이로폼 접시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플라스틱 접시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털과죽과 플라스틱을 마찰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대전열을 보고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전열을 보면은요, 털가죽이 있고요, 플라스틱이 있어요.
둘 중에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은 털가죽입니다. 그렇다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접시로 전자가 이동하는데요. 이때 털가죽은 전자를 잃고 플라스틱은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이 음전하의 양보다 많아져서 무슨 전하를 띠게 될까?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플라스틱은 전자를 얻게 되어서 양전하량보다 음전하량이 더 많아지게 되어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털가죽은 바로 양전하를 띠게 되었고요. 스타이로폼 접시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이유는 털가죽이 스타이로폼 접시보다 전자를 그 전에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2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정 2에서 대전된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전기를 띠지 않는 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전기적 중성이란 단어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전기를 띠지 않는 알루미늄 접시를 놓을 때, 자, 이 알루미늄은 무엇에 해당하냐? 바로 이 도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체라는 것은 바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데요. 이 전기가 잘 통한다는 뜻은 이 물체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은 것들을 바로 도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금속 주변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정전기 유도 단원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에서 이 알루미늄 접시를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대전된 음전하로 대전된 여기다 써주자. 음전하로 대전된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알루미늄 접시를 놓으면 알루미늄 접시는 전기적으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기적으로 상태가 어떻게 되냐라고 쓰는 것은요. 정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양전하를 띠냐, 음전하를 띠냐, 혹은 전기적 중석이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속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음전하로 대전된 스타이로폼 접시는요. 지금 전자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알루미늄 접시, 도체 접시, 금속 접시를 놓게 되었을 때는요. 바로 여기 안에 있던 전자들이 알루미늄으로도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접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자를 얻은 걸까요? 잃은 걸까요? 바로 알루미늄 접시는 전자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어서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더 많아져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음전하로 대전된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알루미늄 접시를 놓으면 전자들이 이동하여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스타이로폼에서 알루미늄으로 따라서 이동하여 알루미늄 접시는 음전하로 대전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정 3에서 네온 전구는 어떻게 되는지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네온 전구는 어땠나요? 자, 바로 네온 전구는 순간적으로 불이 켜졌어요. 순간적으로
불이 켜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알루미늄 접시의 한쪽 끝에 전구에 한쪽 극을 갖다 대었어요. 그렇다면 알루미늄에 있던 전자들이 전구의 극을 따라 전구를 따라 이동하고 손을 타고 빠져나간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은 알루미늄 접시에 있던 전하가 네온 전구를 통해 손으로 빠져나갔대요. 그러면 이 전하는 움직인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자, 빠져나갔다라는 표현 자체는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멈춰 있는 걸까요? 움직이는 거겠죠? 자, 전기가 멈춰 있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면서 전류가 생기면서 바로 전구가 불이 순간적으로 켜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표현하면 전하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전류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네온 전구에 순간적으로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전류, 전하, 그리고 전기 회로 모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 먼저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하의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 선생님이 이 류자가 바로 흐를 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흐를 류. 그렇기 때문에 전하의 흐를 류, 흐름, 바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단위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기본 단위, 가장 기본 단위는 A,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옆에 가로친 거는 읽는 명칭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 MA라고 붙이는 것은 바로 밀리암페어예요. 자, 이게 왜 밀리암페어냐면 우리 센티미터라고 배웠고 밀리미터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앞에 M자랑 여기 앞에 붙은 M자는 동일한 밀리입니다. 그래서 밀리암페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두 개의 단위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때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냐면 옆에다 써주세요. 1암페어는 1000 밀리암페어와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을 때 500mA라고 측정이 되었어요. 그럼 얘는 몇 암페어일까요? 3, 2, 1. 바로 0.5암페어입니다. 반면에 다시 선생님이 또 전류의 세기를 재봤더니 750mA가 나왔네요. 얘는 몇 암페어일까요? 3, 2, 1. 다시 0.75암페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꾸는 거는 요 끝에 있는 점을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앞으로 옮겨주면은 0.75.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여주면 0.5 이렇게 되듯이 바로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전류의 방향이에요. 이 전류의 방향은요. 이전에 전자들을 발견하기 전에 전류의 방향을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의 방향은 단순히 암기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약 10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어머!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전자인데 이 전자들의 이동 방향을 봤더니 바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더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더라 라는 것을 관찰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줄 알고 그거대로 지금 전자기학을 만들어놨는데 이 과학의 학문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세상에 전류를 담당하는 전자들의 이동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잖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론을 다 정립해야 될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류, 전자의 이동 방향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손가락이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옆에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건전지가 있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각각 전구에 연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전자들의 이동 방향 또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약속했었죠? 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전자들은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약속!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전압이 뭐라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왜 자꾸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냐 이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 파트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들을 배울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올라오면 그때 물리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돼서 배우다 보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교육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 이 전압이라는 것이 일종의 포텐셜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이 전압에 대해서 나중에 전기 에너지를 또 배우게 될 건데 이 능력에 대한 전기 에너지를 또 배우게 되는데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압하면은 그냥 힘,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전압은 말 그대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포텐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잠재적인 능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뭔가 보이는 대상이나 물건이 아니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과학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포텐셜 에너지 한번 들어봤을 거거든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배웠을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배울 거니까 우선 우리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포텐셜, 능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로 약속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압의 단위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V 볼트입니다. 야야, 너 9볼트짜리 건전지 있냐? 너 15볼트 있냐? 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220볼트요. 110볼트요. 우리 한국은 몇 볼트 전압을 쓰죠? 몇 전압을 쓰죠? 전압의 크기가 얼마죠? 220볼트예요. 미국이나 일본은요, 110볼트예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 볼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라는 것은 심심치 않게 평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볼트 단위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압을 측정할 때마다 V, 볼트를 꼭 같이 써주시기 바랄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 모형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회로 모형은 교과서 63페이지를 참고해 보셔도 좋은데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회로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전지,
정확히 말하면 얘는 전지보다는 건전지라고 표현하죠. 건전지, 전구, 스위치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전하의 흐름인 전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건전지는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압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구는 전류가 흐르는지 눈에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에요. 눈에 보이는 녀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 안 들어와요. 선생님 전기 끊겼나 봐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전구에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구에 빛이 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는 말 그대로 온, 오프, 즉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스위치를 언제 많이 쓰냐? 집에 들어갔을 때 불 켤 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딸깍 하고 눌렀을 때요. 보통 어떤 것들을 누르는 역할들을 할 때 주로 그 녀석들이 주로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온오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같이 한번 보면은 얘를 이제 이 전류를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보통 뭐가 흐른다 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물, 액체, 주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를 보통 비유를 많이 할 때는 물에 가장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흐름, 전하의 흐름, 물의 흐름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을 우리는 보통 전류라고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지와 이 모형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이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녀석이에요. 물이 흐르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레방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는 녀석이에요. 물이 흐를 때만 물레방아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물레방아의 역할은 어떤 녀석에 해당할까요? 전구, 건전지, 스위치 중엔 전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회로 모형 표에다가 물레방아는 전구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밸브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열어주기도 하고 잠궈주기도 해요. 즉 온, 오프를 담당해주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떤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녀석과? 전기회로에서는 바로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는 스위치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도관이 있는데요. 이 수도관은 여기다가 추가해주세요. 이 수도관은 어떤 녀석일까요? 전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이 통로는 바로 여기 전기회로에서 연결해주고 있는 전선입니다. 이 전선과 이 수도관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와서 실험실에서 직접 만져볼 때 집게 달린 전선을 만날 건데요. 집게 달린 전선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전선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해줄 건데 이 연결해주는 역할은 전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관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연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옆에다 써주세요. 수도관은 전선. 얘도 하나 더 추가해주자. 자, 그 다음에 이 펌프가 있는데요. 이 펌프는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물을 끌어 올려줘요. 물을 어디로 끌어 올려줘요? 바로 아래쪽에서 위쪽, 높은 쪽으로 끌어 올려주는 역할이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물이 떨어진다면 어디에 있어야 떨어지나요? 낮은 곳에 있어야 떨어지나요? 흐르나요? 아니면 높은 곳에서 있어야 흐르나요? 자, 여러분들이 계곡 같은 데 봤을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흘러요?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흐를 수 있게 아래에서 위로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펌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물이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 펌프예요. 그러면 전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은 건전지, 전지입니다. 따라서 펌프의 역할은 전기 회로에서 전지이고요. 이 물의 높이 차, 즉 끌어올려준 능력, 얼마큼 끌어올려줄 수 있어? 나 이만큼 10m, 5m, 3m 막 이렇게 나오죠. 즉 10V, 5V, 3V라고 하는 것만큼 물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능력, 물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높이, 차이, 그만큼을 바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압은 바로 능력이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물의 높이 차가 전압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얼만큼 들어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1m, 2m, 3m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V, 2V, 3V의 전기 전하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잘 하는데 이 전압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 이해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마찰 전기로 네온 전구에 불 켜는 걸 통해서 정전기가 바로 전류, 움직이는 전기, 움직이는 전하, 이동하는 전하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를 통해서 이동하는 전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전류와 전압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 두 번째 수행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때는 시간을 여유롭게 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배운 거 머릿속에 이해 다 하시고 오셔야 수업 시간에 원활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선생님과 함께한 수업은 그대로 수행평가다. 수업과 평가는 일치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전류와 전압의 정의, 그리고 전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모형을 통해서, 전기회로 모형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라는 거, 요거 반대라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